우선 74, 74살인데요. 쌍둥이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기록이고, 이제 뭐 60대의 초반이 세계적으로 몇몇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출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법의학자니까 죽음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출생이 있어야지 죽음이 있으니까 출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또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74. 여러분 74 그러면 왜 갑자기 74냐? 74살인데요. 74살이면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죠? 보통 한 62, 3세부터 받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고도 한 10년 가까이 지난 나이인데 손주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 쌍둥이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있습니다. 인도의 에라마티 망가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74살에 2019년 9월 5일에 제왕절개로 쌍둥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여성분이 74세고 남편 82세였어요. 그게 이제 되게 황당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세계 기록이고, 그러면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냐? 이게 의외로 계속 갱신돼 왔어요. 1997년도에 미국에서 62세 여성이 이제 여자 아이를 출산했고요. 당시 세계 최고령 기록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연이 있었는데, 미국 남가주 대학교 불임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이가 60살이 넘었는데 50세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55세를 초과하면 당시 미국 의학계에서는 난자를 집어넣는 걸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 아기 낳고 싶다고, 그래서 젊은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켜서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 수정을 이용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자기 난자가 아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나이가 높아져 갖고 이제 뭐 60대의 초반이 세계적으로 몇몇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최고령이 누군지? 우리나라 놀랍게 63세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63세면 사실은 생리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난자를 채취를 미리 해뒀거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난자가 가용한 게 있다거나 뭐 이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착상을 시켜갖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우리나라는 63세가 압도적 기록입니다. 그 전에 58세였거든요. 63세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 박중신 교수님이라고 대한의학회 회장입니다. 차기 회장님이시고, 제가 참고로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차기 회장님이라 뭐 이렇게 띄우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63세 산모, 뭐 그 밖에 HIV 감염된 엄마 아빠가 모두 HIV 감염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이분이 옛날에 HIV 에이즈 바이러스의 그 산모도 실제로도 감염된 산모를 우리나라 최초에 분만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다들 무서워할 때거든요. 저도 에이즈 부검할 때 제일 많이 본 그 동영상인데요. 기사님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왔어요. 진짜로. 옛날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HIV 산모도 아기를 낳은 기록을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 최고령 산모를 잘 관리하시다가 무사히 잘 낳게 한. 원래 보통 노령 임신이면 조산이 너무 많아요. 조산이 아주 많은데 조산하지 않고 풀텀, 그러니까 끝까지 채운 다음에 아기를 낳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리가 된 거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누구나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성의 몸에는 사실 난자가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엄마의 몸속에 딱 여성이 결정되는 순간, 태아 시절에는 한 700만 개가 난자가 있어요. 그러다 딱 태어나면 100만 개 정도로 줄고요. 사춘기에 생리를 시작할 때쯤 되면 한 40만 개만 남게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못 쓰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제 menstruation, 즉 생리가 오면 그때마다 나오게 되는 거고, 35세부터는 가입력이 서서히 감소하고
사실 40대가 되면 잘 안 돼요. 급격히 그 가입력이 떨어져요. 폐경 후에는 당연히 자연 임신이 불가능해요. 근데 자궁은 달라요. 자궁은 난자와 달리 나이가 들어도 수용 능력이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은 그래서 자궁은 나이의 제약을 그렇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난자를 받아도 수정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가 뭐 난자를 해놨으면 그걸 이용해서 남편과 함께 해갖고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도 임신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준비를 안 해놨으면 자기 난자로는 좀 어렵다. 왜냐면 난자는 나이가 갈수록 그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요즘에 10,000원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000원이 좀 문제가 이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33.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전 제가 결혼할 때보다도 한 4, 5년 늦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40대 출산도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40대도 뭐 많이 하신다. 그리고 50대도 가끔 들려요. 들어보셨어요? 50대 출산? 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빈도가 확 떨어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태아가 생겨요.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 오둥이.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주변에 보면. 왜냐면 늦게 결혼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시험관 아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쌍둥이 이상이,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가 2007년도에는 2.7%였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2.7% 아기 중에 지금은 5.5%로 2배가 증가했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난임 시술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도 10,000원이에요. 일본도 이제 점점 늘고. 근데 일본은 2007년도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2.21%였는데 2020년도에는 2.04%였대요.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2007년도에 3.37이었는데 2023년도에 오히려 3.14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감소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10,000원이고 우리나라만 뭐 이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문화적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쌍둥이 임신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한 큐의 해결. 이란성 쌍둥이가 어때요? 남녀는? 야, 너 한꺼번에 애기 둘 생겼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축복받을 일인데, 근데 다태 임신, 즉 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사실 상과적으로는 매우 고위험 요인으로 다태아를 가진 산모가 조산할 확률은 60% 이상입니다. 조산 확률이. 그러니까 또 조산하면 뭐가 나쁜데요? 그냥 빨리 낳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명에도 칠삭둥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조산이 발달지연이랑 뇌성마비의 고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발달장애나 뇌성마비에.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지만 다태아 임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좀 고려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초음파로 아기가 잘 착상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이걸 줄이자고 그래요. 만약에 5명의 아기가 안착이 됐어요. 3명. 그러면 너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조그맣게 달려있는 아기를 몇 명, 한 명만 남기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그 아기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2명만 하고, 뭐 이게 네가 인간이냐 막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이 어떻게 아기가 있는데, 근데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게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딱 보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 모르냐, 너. 송일국 씨 그 자제분이 대한민국 만세, 원치라고 뭐 좋던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아주 이제 좋은 경우고, 실제로는 다태아는 거의 대부분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위험하다. 근데 불임 시술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알고 내가 종교적 신념으로 안 돼! 하는 분도 있겠죠. 뭐 종교적 신념으로. 근데
만약에 다태아가 생기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냐? 산모한테는 조기 진통과 조산이 6배 증가합니다. 단태 임신보다. 그러니까 아기 한 명 있을 때부터 6배가 증가하고, 임신 중독증이 단백뇨, 전신부종, 고혈압을 포함하는 이런 위중한 합병증이 2배 이상 증가하고요. 쌍둥이의 경우에 새쌍둥이는 9배 증가해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왕절개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기가 많으면 제왕절개가 있고, 제왕절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 배수술하는 게 또 문제지만 산후의 출혈 가능성이 약 3배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혈전성 질환, 쌍둥이 임신일 경우에는 아기 하나 있는 것보다 그 혈관에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성 질환이 약 3배가 증가하고요. 심리적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도 좀 커지긴 해요.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야, 그러면 쌍둥이를 지우라는 거냐, 한 명은. 근데 그게 아니라, 다태아 임신, 특히 워낙 요즘에 만원이시고, 제가 63세라고 얘기 드린 건 뭐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기록 63세는, 이거는 희망적인 거잖아요. 우리 나이가 있어도 아기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근데 그러면 다태아가 생기면 다들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쌍둥이 날래요. 쌍둥이 좋아요. 그런데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야.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또 태아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냐? 조선을 하면 37주 이하의 절반 이상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발달장애나 좀 그렇지만 뇌성마비. 그래서 새쌍둥이는 조산 및 저체중 출산 확률이 약 90%입니다. 정말로. 거기다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거기에 입원하고 입원하면 신생아 합병증이 또 생겨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황달, 그 다음에 호흡곤란 증후군, 심지어 사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안 좋아요,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9개월, 9months, 7일 충분히 있다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거기다 제일 무서운 게 뇌성마비가 좀 무섭죠. 그러니까 쌍둥이는 단태아보다 뇌성마비 발생 위험이 4배, 새쌍둥이는 18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처럼 이렇게 예쁜 애들만 보니까 다들, 새쌍둥이? 축복 아니야? 그다음 쌍둥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확실해요. 가장 건강한 임신은, 제가 이거 뇌피셜이 아니라,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학회에서 발행한 어떤 그런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건강한 임신 결과는 건강한 단태아 출산이에요. 그래서 최근 배암 기술이랑 동결 기술, 그다음에 난임 시술이 의학이 막 발달함에 따라서 임신 성공률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63세가 깨질 수도 있다고 봐요. 또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산부인과 관련된 학계에서는 단일 배아 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지면 단태아, 그러니까 애 하나, 근데 이 애가 성공률이 높아진다. 왜냐면 부작용도 적고 엄마나 아기한테 그리고 건강한 출산이 훨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단일 배아만 딱 이식해갖고 성공하면 시험관 시술 시 25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는 쌍둥이 임신 가능성도 낮춰주고, 그러면 산모랑 태아한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고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단일 배아만 딱 이식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해놓고 그 간절한 분들 알기에 쌍둥이 임신하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쌍둥이 임신이 생각보다 위험하고 3둥이, 4둥이로 갈수록 아주 위험하다. 서울대학교에서 5둥이 난 거 봤는데요. 유퀴즈에도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그거는 럭키하고 또 잘된 케이스고, 세상이란 게 의사들이 위험도가 높다는 거니까 물론 아기를 갖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지만 한 큐에 2아이, 한 큐에 그냥 해결하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아부검, 애들 부검을 많이 했어요. 레지던트 때. 이게 이제 조선화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부모님들께 너무 슬프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그때 보면 늦는 게 조산이라든지 엄마가 만약에 건강상의 위해가 있다든지 이거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애기한테.
부모가 너무 슬프잖아요. 또 조산아가 나와서 사망하면. 사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다태 임신은 단태 임신보다 위험하다, 분명히.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만약에 다태 임신이 됐다? 그러면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좋은 고위험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다태 임신의 경우에 산부인과 전문의, 고위험 산모관리팀이 있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십시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이 참 좋은데, 거기 워낙 이제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병원 많아요. 세브란스 병원 좋고, 뭐, 삼성, 아산 다 좋으니까. 근데 막 너무 그 큰 병원 말고도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잘 선택해서 관리를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인도에 에라마티 망가미, 이분이 얼마나 57년을 기다렸대요. 63세 서울대학교 병원 여성도, 이분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거는 이분이 나이만 공개해라. 나의 신상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유명해지지 않은데, 우리나라 압도적 기록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간절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이가 간절해서 아이가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리고 요즘 만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분들이 의학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도 발전되고 있고 아이를 낳고 있다. 물론 우리 그 에라마티 망가마 씨처럼 74살에 낳는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거의. 왜냐하면 아기와의 이별이, 왜냐하면 아기가 자기가 마음속에 이제 성인으로서 어떤 중심이 잡아줄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그 뭐 이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남으로써 아이를 놔두고 간다는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꼰대 같은 말을 하자면, 일찍 낳는 게 좋다. 날 거면. 일찍 낳는 게 좋고, 만약에 늦었으면 그래도 1년간은, 왜냐하면 의외로 35세 이상까지는, 35세까지는 그 난자의 그게 아주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노력을 1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이용하셔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돈을 대주다 보니까 난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후에 2, 3개월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난임 치료하는데, 이게 사실 난임 치료 과정이 아주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가이드라인도 1년간 이제 열심히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이제 난임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물론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아기가 와줬으면, 천사가 와줬으면 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래도 노력해 보시고 많은 다음에 의학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